네, 6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장에 나와 있는 실수 집합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좀 더 위상수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3.1절에 나와 있는 거는 칸토르 집합 아니면 뭐 칸토어 집합이라는 건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이상한 집합입니다. 책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0, 1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간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 대해서 0과 1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3등분을 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드러냈고, 그러니까 열린 구간만큼 드러내고 나면은 이만큼이 남을 텐데, 뭐 여기가 0, 3분의 1, 3분의 2,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또 가운데 있는 3분의 1을 드러냅니다. 빼낸다는 건데, 그러면은 C2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0,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9분의 6, 9분의 7, 9분의 8,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운데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집합을 이제 우리가 칸토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은 얘네들의 교집합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0, 1이라는 집합에서 이제 어떤 집합들을 계속 빼 나갈 텐데, 어떤 집합들을 빼 나갈 거냐면 3분의 1, 3분의 2 가운데 집합도 드러냈고, 그 다음에 9분의 1, 9분의 2도 드러냈고, 여기 9분의 7, 9분의 8도 드러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운데 있는 거를 빼내서 만든 집합을 칸토르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C의 길이, 그러니까 뭐 정확히 길이가 뭔지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빼낸 길이들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3분의 1만큼 빼냈고, 여기서는 9분의 1인데 2개만큼 빠졌을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더 빼내는데 27분의 1짜리가 4개 빠지겠죠. 그래서 빼낸 길이들을 다 더해보면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더하기 27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등비급수가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2고 초항이 3분의 1이니까 다 빼낸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전체 길이가 1이었죠. 그래서 C의 길이는, 길이가 뭔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0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집합이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데, C가 뭐 원소의 길이가 0이니까 아무것도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길이가 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이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도 어떤 0, 1 사이에 있는 어떤 집합인데, 얘네들은 점들만 찍혀 있으니까 뭐 굳이 길이라고 얘기를 표현한다면은 이거의 집합의 길이는 0이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길이가 0이라고 해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공집합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제 더 증명을 하긴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0이라고 하면은 되게 원소의 집합이 뭐 있어도 개수가 이제 개수가 얼마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길이가 0이니까 뭐 원소의 개수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n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도 뭐 무한계긴 하지만은 카운터블계만큼 있으니까 길이가 0이면 길이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C는 언카운터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0일 전체랑 개수는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0일이라는 구간의 길이도 언카운터블이었고 이제 얘도 언카운터블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둘 다 언카운터블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0일이라고 하는 구간의 길이는 1이고 칸토르 집합의 길이는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하나는 길이가 1이고 하나는 길이가 0인데 개수가 똑같다는 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집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책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픈 셋과 클로즈 셋,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뭐 열린 집합과 뭐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 에필론 네이버후드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어떤 원 같은 건데 우리가 1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원은 아니고 그냥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뭐 반지름 뭐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원 아니면은 뭐 구간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되게 많은 정의들이 나오고 이 정의로부터 여러 가지 성질들도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정의나 정리에 대한 내용이랑 증명까지 전부 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열린 집합 안에,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점 안에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어떤 에필론 네이버후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에필론 네이버후드냐면 그게 열린 집합 안에 포함되는 열린 이 에필론을 항상 잡을 수가 있으면 열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어떤 이러한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에필론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이런 에필론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정의만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열린 집합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실수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 전체 집합은 그냥 수직선상에 나타나는 점이니까 아무 점이나 잡아도 실수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뭐 당연히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실수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인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C,D라고 하는 열린 구간이죠. 얘는 정의로 표현하자면은 이거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그냥 열린 집합이라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이제 그냥 열린 구간을 하나의 단어로 생각을 했지 열려 있다라는 게 뭔지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열린 구간 아니면 뭐 개구간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열려 있다라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통째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때는 이제 열려 있다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열린 구간 말고 그럼 구간이 아니라 뭐 열린 집합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열린 구간인데 1,2라고 하는 이 구간은 열린 구간인데 열린 구간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여전히 구간은 아니겠죠. 구간은 아닌데 왜냐면 구간은 항상 이렇게 이런 꼴로 나타나는 게 구간이었으니까 1,2랑 3,4를 합집합하면은 이제 구간이 더 이상 아니니까 뭐 열린 구간이냐 뭐 열린 집합이냐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열려 있다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했었던 게 진짜로 열려 있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C, D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항상 쟁점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열린 구간이랑 얘는 뭐 A, B라고 써보면 열린 구간이랑 이런 닫힌 구간 A, B라고 쓰는데 얘는 정의로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애였고 얘는 차이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 끝점을 포함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양 끝점 점을 이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점들, 양 끝점이 아닌 점들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의 차이가 이랬으니까 열려 있다랑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 열려 있다와 닫혀 있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 끝점이니까 얘를 이제 좀 더 과감하게 경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제 포함하는 거에 대한 이제 로 열려 있다와 닫혀 있다를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C, D라는 이 열린 구간이 진짜로 열려 있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골라도 아무 점 뭐 X라고 표시를 한다면은 얘를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요 점에 대해서 항상 어떤 엡실론을 잡을 수 있느냐 어떤 엡실론이냐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엡실론을 잡아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긴데 이제 밑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면 C, D가 여기에 있고 X를 만약에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작은 구간을 택할 텐데 왜냐면은 이제 엡실론이 존재하기만 보이면 되니까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작은 것 중에서 골라야죠. 왜냐면 이제 X가 이쪽 한 대충 가운데쯤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엡실론을 크게 그냥 이 정도로 잡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C, D에 안 들어오니까 열려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는 엡실론이 아무거나 하나만 존재해서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엡실론이 하나만 존재해주면 되니까 뭐 하나든 뭐 10개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굳이 큰 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를 골라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엡실론도 그냥 적당히 작게 잡아주면은 되는구나. 이제 요 X에 대해서는 괜찮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점이 어딜까? 아까 그림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게 C, D 이게 양 끝쪽 말고 안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가까이에 있을 때, 양 끝점에 가까이에 있을 때.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 가까이에 있으면은 그래도 여전히 엡실론을 잘 골라줄 수가 있냐.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쪽은 이쪽으로 엡실론을 잘 골라서 이런 구간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제 요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 구간을 잠깐 확대를 해보면 x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이쪽으로는 괜찮고 이쪽으로는 얘가 절대 d에 딱 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c, d라는 점은 d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없이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d가 될 수는 없어요. x는 d가 될 수 없고 이 얘기는 d랑 x랑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고 d가 더 크니까 d-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대충 길이의 절반만 생각을 해주면은 엡실론을 내가 만약에 2분의 d-x로 골라주면은 얘는 c, d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이제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아무 접이나 잡아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니까 열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셋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오픈셋이 뭔지 좀 잘 기억을 이 정의 자체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열린 집합에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열린 집합을 합집합을 아무렇게나 해도 그러니까 아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카운터블 유니언 뭐 언카운터블 유니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합집합을 유한계만큼 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운터블 유니언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언카운터블 유니언 같은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언카운터블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인덱스를 뭐 만약에 람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이 대문자 람다인데 대문자 람다가 언카운터블 셋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의 예로 이제 언카운터블 유니언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따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제 그 다음 주에서 나올 이제 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0,1에 있는 점을 하나 고르고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2분의 1이었으면 뭐 2분의 1인 요런 집합 만약에 뭐 x가 뭐 4분의 1이었다 그러면은 0, 1이고 그래서 4분의 1이 있을 테니까 뭐 요런 집합 그래서 점 x라는 점이 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런 x, 1이라고 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대응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합집합을 하는데 이런 집합을 다 모은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뭔가 우리가 합집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유한계다 아니면은 카운터블계만큼 합집합하는 거는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카운터블 유니언을 넘어서 이제 합집합을 해주는데 언카운터블계만큼 유니언을 합집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집합이 뭐가 되냐면 0,1이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bitrary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암묵적으로는 이제 뭐 finite이나 뭐 countable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합집합도 좀 언카운터블계만큼 뭐 엄청 많은
합집합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어떤 이런 오픈 세트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인덱스를 람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얘는 엄청 많은, 그래서 언카운터블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게 인덱스가 대문자 람다에 들어가는 오픈셋인데, 아비트러리라 그랬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언카운터블인 거를 그것도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뭐 카운터블인 거를 이용을 해서도 안 되고 유한기인 거를 이용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언카운터블인 거를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합집합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집합은 요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대문자 O라고 붙였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오픈셋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셋을 보인다는 게 뭐였냐면, 여기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뭘 찾으면 되냐면 어떤 엡실론이 존재한다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어떤 엡실론이냐면 얘를 주변으로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엡실론짜리 구간이 여전히 O에 들어가게끔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A라는 게 어떤 O라는 집합에 들어갔는데, O라는 집합이 애초에 뭐였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합집합이니까 A라는 어떤 원소가 뭐 A라는 집합에도 들어있고 뭐 B라는 집합에도 들어있으면은,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 들어있으면은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랬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뭐 어떤 람다 제로라고 하는 인덱스가 하나 존재해서 A는 적어도 여기 하나에는 들어있습니다. 저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은 우리가 또는으로 이해를 하죠. 뭐 그러니까 이거의 뭐 쉬운 버전이라고 하면 A라는 게 A 합집합 B에 들어있으면은 A는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집합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O 람다라는 집합은 오픈셋이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A라는 원소가 어떤 O 람다 제로라고 하는 오픈셋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오픈셋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V가 O 람다 제로에 들어가죠. 근데 O 람다 제로는 O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셋이 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셋들은 뭐 무수히 많은 유니언을 해도 여전히 오픈셋이 유지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명제를 보면은 교집합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서 교집합은 파이나이트 개만 해야 오픈셋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발레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오픈셋이 있는데 이런 걸 했을 때 오픈셋이 안 되는 어떤 발레가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레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지금 그냥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책에 예제나 뭐 연습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으니까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유한계만 생각을 해주면은 되니까, 이제 뭐 람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O1부터 ON까지를 다 뭐 오픈셋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얘네들의 교집합을 O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O가 오픈셋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처럼 점 하나를 잡아서 어떤 엡실론이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얘가 여전히 5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5라는 집합이 뭐였냐면 다 들어있는 거, O1에도 들어있고 O2에도 들어있고 ON에도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점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A가 O1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해서 ON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O1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V 엡실론이 O1에 들어갈 거고, 계속해서 뭐 O2에 대해서도 하고 마지막으로 ON에 대해서도 하면은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얘가 ON에도 들어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늘 했었던 것처럼 요 엡실론이랑 요 엡실론은 굳이 같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엡실론 1, 얘는 뭐 엡실론 n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V 엡실론 A가 뭐 어떤 엡실론이 잘 존재해서 얘네가 O1에도 있고 O2에도 있고 ON에도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얘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얘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로 골라주면 V 엡실론 A는 O1에도 들어가고 O2에도 들어가고 ON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5가 돼서 이 엡실론을 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무한계에 대한 교집합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엡실론들이 유한계니까 아니니까 이것들 중에 미니멈을 좀 고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니멈을 이제 항상 보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픈셋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가 무한계가 되면은 이제 그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골라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픈셋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클로즈드 셋, 닫힌 집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오픈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어떤 그 셋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작은 반지름 하나만 찾아주면은 뭐 오픈셋이 된다. 뭐 이제 요런 거를 뭐 할 수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할만했는데, 이제 닫힌 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몇 가지 정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리밋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는 책이나 뭐 부르는 명칭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리밋 포인트니까 뭔가 어떤 뭐 수열이 잘 존재해서 뭐 그거의 리밋이구나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클러스터니까 어떤 많이 좀 뭉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큐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가 많이 뭉쳐져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어떤 점이 리밋 포인트다, 어떤 집합 A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X의 임의의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얘가 A와의 교집합이 항상 있다. 근데 X는 항상 들어있으니까 이제 X 말고 어떤 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딱 정의만 보고 무슨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밋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어떤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어떤 x를 가지고 와도 이거의 어떤 뭐 네이버호드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게 여전히 A라는 집합과 항상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뭐 이 정의 자체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X라는 점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X가 A의 리밋 포인트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아무 엡실론이나 가지고 와도 이 A와의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어떤 뭐 이제 기호로 표현하네. 우선은 X라는 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A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엡실론은 내가 충분히 작게, 그러니까 뭐 이 거리보다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얘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리밋 포인트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점이 리밋 포인트가 될까? A 안에 있는 요 점을 생각하면은 얘는 뭐 당연히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항상 A 안에 있는 원소와 교집합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0, 1이라는 어떤 열린 집합을 생각을 할 건데 A라는 거는 0, 1이라는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점은 리밋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리밋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그냥 아무리 작게 잡아도 A의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기 자신과 다른 점을 항상 포함하는데 끝점은 어떻게 될까요? 0, 1에서 여기 끝에 있는 점, 얘는 리밋 포인트가 될까요? 아무리 엡실론을 작게 잡아도 이 0,1과의 교집합이 항상 있겠느냐? 보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제 문제가 이쪽은 이제 교집합이 없으니까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쪽 구간이 항상 포함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밋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떤 x와는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이 y는 뭘 만족을 할 거냐면은 y는 교집합이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에 있으면서 얘와 교집합이 있는,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써보면은 y-x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A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x는 아닌, x 자기 자신은 항상 포함하니까 그래서 요게 아닌 어떤 점이 존재한다라면은 리밋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뭐 어떤 거의 정의를 얘기하고 이제 뭐 리밋 포인트의 정의를 얘기하면은 리밋 포인트가 뭔지 좀 쉽게 알려주는,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답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거랑 동친 명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티오렘 3.2.5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x라는 점이 어떤 집합 A의 리밋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는 뭐랑 동치냐면은 x가 어떤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는데 AN은 A 안에 있는 수열이고 이제 X는 아닌, 왜냐면 전부 다 X면은 이제 뭐 이런 점들이 되니까 뭐 X이긴 할 텐데 계속 X인 점도, 그러니까 뭐 AN이
모든 n에 대해서 a면은 an이 a로 수렴한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계속 a라는 점과 같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뭐 더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빼고.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보면은 왜 리밋 포인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리밋 포인트면은 진짜로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뭐 우리말로는 뭐 극점이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뭐 극점이란 말은 이제 잘 안 쓰고 리밋 포인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if and only if니까 이제 양쪽 방향을 다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x가 이제 리밋 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수열이 잘 존재해서 이제 그거의 극한이 x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수열 an이라고 하고 an은 a이고 이 존재함을 보여야 돼요. 그럼 이제 리밋 포인트라는 거를 잘 써야 되는데, 리밋 포인트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얘와 a 사이의 교집합이 항상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아까 썼던 것처럼 어떤 뭐 y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얘는 뭐 당연히 x는 아닐 거고, 어떤 점이냐면 y라는 게 a에 들어 있고 y가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들어 있는. 근데 요거를 풀어 써보면은 뭐 앞에 얘를 x-y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점들이 항상 존재해요.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점 y가 존재해요.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어떤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으니까 결국은 어떤 A 안에 있는 점들이 이제 뭐 수열만큼 어떤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엡실론을 n분의 1이라고 해주고 이제 각 n에 따라서 자연수 n에 대해 엡실론이 1일 때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A1이 존재해서 얘는 뭐 당연히 x랑은 다르고 어떤 점일 거냐면 순서를 바꿔서 x1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점이 존재해요.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점인데 엡실론이 1이었으니까 2에 대해서도 아까 위에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A1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A2에서 x를 뺀 게 엡실론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n분의 1에 대해서 어떤 an이라고 하는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x가 아니고 어떤 점이냐면 an과 x와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얘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네가 이게 이렇게 된다라 그랬으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뭐 이건 또 아까 엡실론이랑 헷갈리니까 각 n에 대해 자연수 n에 대해 이런 게 항상 존재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어떤 n을 잘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하니까
아니면 뭐 스퀴즈 티오렘이라고 좀 많이 부르니까 좀 티오렘에 의해서 얘네가 뭐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an이 x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명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도 해보면, 반대 방향은 뭐냐면 어떤 x가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날 때 x가 리밋 포인트가 되냐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수열에 수렴한다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뭐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얘보다 크면은 an과 x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대요. 뭐 그 얘기는 뭐 n이 n일 때도 성립하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an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이런 an인데 an은 항상 존재. 그리고 뭐 얘도 x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항상 존재하니까 이 얘기가 바로 x가 리밋 포인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작은 네이버드를 생각을 해도 원래 집합과 항상 교집합이 있는 애를 리밋 포인트라고 불렀는데, 이제 실제로 그 리밋 포인트라는 이름처럼 뭔가 수열의 극한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티오렘 3.2.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수열 an의 극한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의가 나오는데, 얘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우리말로는 뭐 고립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정의는 그냥 리밋 포인트가 아닌 점. 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리밋 포인트가 아닌 점을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부르는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의가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 라는 거는 왠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열려 있다, 닫혀 있다를 좀 반대말로 많이 기억을 하죠. 뭐 열려 있지 않으면 닫혀 있는 거고, 닫혀 있지 않으면 열려 있는 거고, 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닫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반대로도 문이 닫혀 있으면은 열려 있지 않은 거니까 뭔가 그냥 열려 있는 거랑 닫혀 있는 거랑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피니션 3.2.7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금 리밋 포인트가 뭔지 얘기를 했으니까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찾았을 때 그 집합이 다시 F에 들어가 있으면은 닫힌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은 집합을 이렇게 보통 프라임을 찍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뭐 이런 기호를 이제 쓰지 않는데,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책에서는 쓰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뭐 되도록이면 쓰지 않을 텐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F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는, 그래서 닫힌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점이 다시 F에 들어가 있으면은 클로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닫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수학적으로도 한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에 대해 닫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뭐 닫혀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Theorem 8.2.8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orem 8.2.8에는 이제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랑 이거의 동치 명제가 뭐냐면 왜냐면 아까 오픈셋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기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그 점에 있는 어떤 아무 뭐 점이나 가지고 와도 이제 어떤 작은 네이버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항상 그 집합에 다시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들어오게끔 해주는 어떤 엡실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그 자체로는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닫힌 집합을 생각을 하니까 뭐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썩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Theorem 8.2.8이나 아니면은 이제 닫혀 있다랑 동치인 명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랑 동치가 뭐냐? 뭐 닫힌 집합. 집합과 동치인 명제들. 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코시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F 안에 있는 모든 코시 수열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걔가 항상 리밋을 갖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코시 수열은 항상 리밋을 가지니까 그래서 리밋 갖는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데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좀 더 중요하죠. 얘가 F에 들어있다. 여기가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극한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집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AN이라고 하는 애를 n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0, 1 사이에 들어있죠. 그렇지만 극한을 생각하면 0이니까 얘는 여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 코시 수열이니까 수렴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극한이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명제니까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는 어제 방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F라는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닫힌 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다 포함한다 였고 그쵸? 그리고 아까 리밋 포인트가 어떤 점들이었냐면 걔로 수렴하는 어떤 원소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얘네들을 엮으면은 Theorem 3.2.8에 대한 내용을 잘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명은 잠깐 뒤에 같이 해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클로즈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3.2.1에 나와 있는 정의는 어떤 주어진 집합 A가 있을 때 L이라고 하는 애를 리밋 포인트들 다 모은 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보통 얘를 A'이라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기호로는 뭐 A'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표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L을 어떤 A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A의 클로저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클로저가 뭐냐면 A라는 집합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 A에다가 A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거를 우리가 클로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A 바를 이제 우리가 클로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Theorem 3.2.12에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의 결론도 A가 closed 닫혀 있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A랑 A 바가 같을 때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집합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A 바라는 이 클로저가 정의가 뭐였냐면 A와 A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A 바라는 기호도 이제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자면 A라는 게 닫혀 있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A는 A의 모든 리밋 포인트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걔네가 전부 다 A의 원소가 되면은 이제 클로즈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정의했었던 클로즈드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F라는 게 클로즈드라는 얘기는 그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닫혀 있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열려 있다랑 그러면 닫혀 있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집합이 열려 있다랑 동치가 뭐냐면 그 집합의 여집합, 우리가 여집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집합이 닫혀 있다랑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클로즈드인 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써 내려가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닫혀 있다의 정의를 그냥 여집합이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라는 거랑 동치는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열려 있다라는 거랑 동치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책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제 저희가 보던 책에서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리밋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걸로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